네, 방금 미국 대선 토론 보셨을까요? 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처음 맞붙은 토론이었는데 이 토론이 끝난 직후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신재생, 이른바 해리스 트레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차 전지 신재생 기업들도 정말 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발표된 수출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주요 품목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였는데 자, 2차 전지 신재생 섹터는 과연 어떨지 또 다른 주요 품목들의 성과는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수출 데이터 9월 1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여기가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 자체를 보면은 이 해리스 후보의 손을 들어준 여론이 좀 지배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따와서 해리승, 트럼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2차 전지랑 신재생 쪽 수출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하락, 수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고 분해 같은 그리고 이거는 양극재는 이 평가 네, 단가도 좋지 않습니다. 네네. 평균 판가도 지금 역대 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분해액 같은 경우가 그나마 지금 분리막이 지금 판가가 전월 대비 13%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음극재랑 전해액도 각각 보시는 것처럼 65%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업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신재생 쪽은 어떻냐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액이 159만 달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90% 내린 상황이고 다만 지금 풍력에서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일평균으로 볼 때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출 데이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2차 전지와 신재생 쪽에서는 오히려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품목에서 좀 수출 데이터 잘 나온 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먼저 변압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흘 동안 7,188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이미 열흘만 가지고서도 이미 지난달 수출액을 정말 초월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게 100kV 암페어 이하의 이 소형 변압기를 보더라도 이 일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고 이 100에서 650 사이로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이 수출 규모가 늘어난 것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뷰티 업종 봐야 되는데요. 이 보툴리늄 톡신 같은 경우에 지금 1,364만 달러, 그러니까 일평균으로 해서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또 기초 화장품은 전년 대비 일평균 수출액 6%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색조도 지금 12% 가까이 늘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미국향 수출은 35% 증가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요. 끝으로 라면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라면이 이번 달 10일까지 거의 4천만 달러 가까이 네. 지금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속도로 수출이 이뤄진다면 지금 지난 4월 이후로 해서 6개월 연속 지금 1억 달러 수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섹터로 보면 변압기 수출이 가장 좀 두드러지다 보니 네. 오늘 확실히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의 탄력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장품, 보툴리늄 톡신 그리고 라면까지도 수출 데이터는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좀 큰 틀에서 유미수 부장님, 네. 반도체도 좋았고 조선 선박도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삼성전자 오늘 더 저점을 낮춰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으로도 아무래도 우리 시장 1등이다 보니 삼성전자는 그 매를 다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둔화에 대한 분위기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뭔가 기대를 갖기에는 좀 애매한 걸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는 단일 대우가 이제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이렇게 상반기 내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피크아웃 논란, 그러니까 3분기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결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시황에서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지나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패대기 수준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래 하루 빼놓고는 계속 매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지금 전반적인 어떤 하반기 디바이스에 대한 둔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수율이 상당히 좀 최근에 급감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TSMC하고 상당히 벌어졌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반도체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대만을 바라보는 쪽으로 어떤 국가라든지 기업은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 생각들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만 SK 하이닉스는 근근히 조금 버티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HBM에 대한 어떤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약에 매도가 된다면 증시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반등 이건 아직 요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변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조금은 윤곽이 드러나겠죠. 근데 일단은 추석 전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매도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외국인들이 이런 심리를 알면서 굳이 추석 전 FOMC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적극적인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추석하고 FOMC가 지난 다음에 약간의 어떤 윤곽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가 매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뭐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몇 퍼센트라도 조금 비싸게 하더라도 그게 뭐 큰 싱글 포지션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든 포지션에 대한 어떤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매수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답답하지만 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괜찮은데 이 수출 데이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수급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키다. 네, 좀 아쉽습니다. 그나마 오늘 수출 데이터에 반응하고 있는 섹터가 변압기, 대형 변압기 결국 수출 숫자로 또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좀 바닥 잡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반기 주도했던 섹터 중에 또 하나가 또 전력 쪽하고 그러니까요. 화장품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화장품도 8월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주도했던 섹터가 항상 숙명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했던 부분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인 부분인데 8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고요. 화장품 쪽. 요번에 또 변압기가 9월 초에 나왔던 1일부터 10일까지 나왔던 수주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부식시킨 건 맞다. 다만 이런 거죠. 최근에 기간의 어떤 동향이나 흐름을 보면 상반기 주도했던 섹터들을 보면은 일단은 올라오면 또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단은 어떤 밴드 안에서의 어떤 그렇게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고 일단은 추세로 어떤 가시화되는 거는 실적 시즌이 도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압기, 화장품, 뭐 보툴리는 독심, 라면 데이터도 잘 나왔잖아요. 라면은 삼양식품 일단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과 맞물려서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눈높이가 좀 낮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꾸준한 관심이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좀 힌트가 나왔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입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과 연결이 될 텐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봐야 되고 이제 갖고 계시는 분이야 뭐 홀딩 전략이 있지만 어떤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올랐을 때 사시면은 제가 볼 때는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시는 게 나을 거고. 어떤 섹터를 가장 좀 눈여겨보세요? 저는 일단은 조선 섹터를 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봅니다. 조선 섹터를. 예, 최근에 어떤 하방 형식에서 계속 뛰는 것 같고요. 어떤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조선주가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탑픽으로 친다면 상반기도 좋았던 섹터 중에 탑픽으로 친다면 일단 조선주로 저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선박 데이터도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자동차, 선박 모두 사실 주가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도 좋고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조선 섹터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자, 가장 좀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수출은 아쉬워도 오늘 미국 대선 토론 이슈로 2차 전지 신재생 쪽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삼성 SL가 장중에 상방 VR까지 발동이 됐어요.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아직 업황이 돌아서지 않았어도 좀 테마무리를 좀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셨는지 어떤 판단이세요? 테마와 이슈가 지금 지배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확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토론회가 이제 과거로 보면은 토론회 결과를 보면은 최근의 결과를 보면은 클린턴 뭐 힐러리 후보라든지 사실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건 맞아요. 근데 역시 경합주에서의 7개주 여기서의 어떤 지지율 이 부분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신재생이나 해리슨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쪽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하고 2차 전지 유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리슨 지지율이 만약에 트럼프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 좋게 되면 또 반동성 투심이 위축될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최근 오늘 이제 나오는 상황 흐름으로 봐서는 해리스가 잘했다라는 네. 평가가 많은데 이건 또 나와봐야 합니다.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2차 전지하고 신재생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권에 두고 잘 보실 필요는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사실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오른 날이 아니라 좀 주춤해졌을 때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네. 수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주요 섹터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한마디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주도 섹터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사실 이게 단기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수출 잘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출 둔화 기후 연말까지 질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 숫자가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한데요. 연말까지 데이터에 대한 질주와 더불어서 주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